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 문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이 문제를 진단했는데요. 경기 북부의 낙후는 중첩 규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첩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유광혁 경기도의원님 그리고 장인봉 신한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관련된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미니 신도시입니다. 총 마녀 세대가 이곳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 기준 경기 북부 지역 인구는 344만여 명,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출퇴근을 위해 하루 2시간 넘게 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조업 사업체 수만 봐도 경기도 제조업 사업체 수의 20%도 안 됩니다.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가 적은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북부 지역 내 총 생산은 경기 지역 전체의 17.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세금이 안 거치니 지자체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규제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중첩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북부는 면적 전체가 수도권 정비 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하나 맘대로 짓지 못합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받습니다. 규제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기 북부 발전 방안입니다. 이 북부 지역 낙후 문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짧게 두 가지 경제 지표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총 생산 지수가 이 경기 북부 지역이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 지역 내 총 생산 지수가 낮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 2월 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네. 337만 6천여 명, 대략 네. 340여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인구수는 3위지만 네. 지역 내 총 생산 지수는 지난 2018년 83조 원 명목으로 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8위라고 8위.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인구 규모로는 3위지만 지역 내 총 생산은 지수는 8위다. 네, 그리고 1인당 명목 지역 내 총 생산도 네. 같은 해는 2,482만 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6위. 예. 네. 교수님,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뭐 낮은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듯이 예. 전국의 이제 광역자치단체 정도 규모로 해서 예. 1인당 GRDP가 그저 이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6이다 그러면 예. 재정 자립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네. 재정 자립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네. 자체적으로 이제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의 네.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일반에게 우리 세입 총액에서 예.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특히 뭐 그저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면 이제 경기북부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비교해서 보면 네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12, 11이 12, 지난해 2020년에는 정말 전남을 빼고 전남이 한 21.4%인데 네.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재정 자립도가 이제 우리 학계에서나 또는 실무적으로 재정 자립도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재정 자주도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방 교부세 뭐 마음대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는 지방 재정 이제 자립도 말고 재정 자주도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네. 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지역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자, 이런 경기 북부 낙후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중첩 규제로 꼽았습니다. 이 중첩 규제,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는 규제가 많다. 그래서 네. 뭐 규제 감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첩 규제라면 정확히 어떤 규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5개 이제 중첩 규제가 있는데 5개요.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예.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법이나 과밀 억제권 이렇게 5가지가 예. 대표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중첩 규제가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경제 개발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이해를 네.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일반 시청자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규제가 어떻길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네. 좀 네, 사례를 네.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큰 규제 이제 5개 규제가 이제 네. 모든 지자체에 다 혼용되진 않아요. 네. 이제 지자체마다 2개, 3개 네네. 중복돼 있는데 네네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이제 제일 큰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네네네. 거기를 전국 이제 우리 수도권에 31개 시군 또 서울 25개 자치구 예, 예.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을 권역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구나 또는 경제적으로 이미 과밀하기 때문에 여기는 억제해야 된다 하는 네.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 네네. 그리고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권역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네. 또 자연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좀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는 지역은 자연 보존 지역으로 나누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과밀 억제 권역이 경기 북부가 네. 의정부 전부 다고요. 네. 남양주 뭐 거의 대부분 90%고 네. 하나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 경기 남부에 예.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시 예, 예, 예. 인구가 한 70만 가까이 됩니다. 또 GRDP는 우리 의정부의 3배 돼요. 네. 근데 여기가 성장 관리 권역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과밀 억제 권역이어야 될까요? 과밀이니까 과밀 억제. 과밀 억제 권역이어야죠. 권역으로 다들 생각하시는데 네. 성장 관리 권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 안산 캠퍼스가 과거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에리카 캠퍼스라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학 못지않은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이 됐어요. 그게 성장 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 공장과 관련된 산업 단지가 다 조성될 수 있고 학생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상당한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정말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그린벨트법, 대통령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린벨트법, 거기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정말 이제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에 네. 정말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부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공장 하나 증설하는 게 어려우니 어떻게 기업 활동이 되겠으며 경제적인 어떤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제시한 이 발전 방향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중첩 규제를 완화하거나 좀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예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수도권에 좀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했듯이 네. 사실 규제에 대해 사용이 되는 지역의 현 시점에 대한 문제와 네. 그 규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됐을 때 그 시대가 좀 많이 지났거든요. 네. 어떤 시대적인 요구와 어떤 그런 적용돼야 될 상황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사실 광역지자체로서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예. 있지만 사실 경기도 광역지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이 부분 좀 밀접하게 네. 이 부분을 풀고 사실상은 이제 표면에 대해서 네. 이제 대화를 할 시점이 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 우리 경기본부 네. 경기지역본부 의견도 뭐 현재 지방행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네, 하는 네. 전제라면 타당하고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네. 조속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네. 빨리 이제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미 사실은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진 기지로 그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30년 전에 얘기하는 경기북부의 목소리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소리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방행정 체제 자체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정말 인구가 이렇게 3배, 4배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고 기반이 다 다르고 네. 국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 현재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는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 우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수립권을 가질 수 있는 네. 정말 이제 독자적인 어떤 행정구역 체제가 네.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것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더 정말 좀 신속하게 네.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해제가 됐다라고 살피기보다는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군사 그 규제가 해제된 예. 지역이 2019년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네. 대략 31%가 늘어난 7,709만 네네. 제곱미터 네네. 정도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큰 규모겠죠. 네. 사실은 이런 큰 규모의 어떤 지역을 사실 해제를 푼다는 데 대해서 되게
환영하는 바이긴 하나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들이 이 지역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 역시도 이게 당연히 따르고 네. 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 사실 한번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자체에선 반기는 지자체가 있는가 네. 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와 좀 협의를 하고 이런 해제를 해야 되는 네, 것이 아닐까 네, 이런 네, 목소리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들 지역들 다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못 네. 졌었잖아요. 뭐 사실은 집을 하나 짓기가 개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차라리 허락받고. 폐가를 하거나 예. 또 유령 마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하고 동의를 받아서 군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네. 받아서 옥상에다 관련된 군사시설을 지어야지나 공장이 설립됐어요. 네. 이게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나 과한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경기도 우리 이재명 지사님들 말씀 주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정말 보상의 차원에서 네네. 국방부가 정말 이제 지역에 맞는 또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큰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로 경기도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관련된 지자체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말 네. 거버넌스를 통해서 네. 해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에서도 2019년부터 접경 지역 그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총 3조 5천억 원이 이 접경 지역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반영된 사업의 대표적인 게 사실 동두천시와 양주시 예.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네. 곤충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겠죠. 네. 대략 한 360억 원 정도고요. 네. 동두천 양주 상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또 330억 원도 반영이 됐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사업을 공모를 했던 지자체가 사실 지금도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요구나 혹은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으로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적으로 어떤 주민들과 같은 이런 교감할 수 있는지도 예. 사실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네. 그러면 규제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었고 네. 피해를 받은 지역과 주민이 있었고 또 그 관련된 적어도 경제적인 어떤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말 선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노력도 해야 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이제 정말 규제가 총으로 규제하는 네. 하나를 규제하기 위해서 99명의 또는 99개의 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네. 이제 규제를 합리화하고 완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경기도와 또 지자체들의 이제 몫이고 네. 중앙 정부도 그런 쪽에서 이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네, 네. 위원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네. 자치분권의 위원회에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네,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뭐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핵심이 네. 결국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자체들이 그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개발 계획을 그들이 독자적으로 세우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를 가지고 그 일을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사실은 그 기회가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합리화할 것인가? 그러면 한번 그럴 수 있는 지자체 우리 적어도 광역 차원에서는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제2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 이재명 지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광역 지자체 장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예. 통화를 하는 그 지자체의 각각의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풀 수 있는 또 규제 완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제 그 관련돼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네. 이제 지역에 사실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제 지역을 가서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들을 하여튼 올해 세우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에서도 뭐 북부 지역 의원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 이제 10개 지역에 사실 양평과 김포를 추가해서 사실 경기 북부지만 이제 동부 의원님들 북동부, 같이 소외된 어떤 네, 네. 그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43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단순히 하지만 경기 북부의 가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곧 남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균형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제시한 이 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아예 별도의 지자체로 떼어내서 그렇게 해서 해야 이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대안과 비슷하실 겁니다. 바로 경기 분도론과 비슷한 맥락의 대안인데요. 자, 교수님, 경기 분도 여러 차례 수십 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경기 분도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자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분열이고 제로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1360만입니다. 그럼 인구 규모가 전 세계를 봐도 보통 일반적인 한 개 국가가 한 700만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냥 인구 규모로 해서 줄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한 76위 정도의 수준의 국가 규모예요. 네. 경기도가. 그러면 뭘 얘기하냐? 지금 사실은 우리 경기도는 경기 북도 설치하자고 하지만 예. 광주 전남은 합치자고 해요. 부산, 울산, 경남도 합치자고 합치자고. 그래요. 대구, 경북도 합치자고 그래요. 네. 왜 합치자고 그러냐? 광주 전남 합쳐야 360만이고 대구, 네. 경북 합쳐야 510만이고 부울경 합쳐야 800만입니다. 네. 그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360만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 네. 규모가 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규모가 크면 사람에 부대끼고 일에 부대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또 도심과 그러니까 핵심 균형 아주 이 성장의 핵심 어떤 성장축과 네. 그 성장에서 소외되는 지역들이 생겨나요. 네. 네. 그게 경기도의 지금 모습이에요. 경기도가 북부 쪽 특히 접경 지역으로 갈수록 T자형의 네.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존재한다. 네.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린 규모의 불경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를 정말 이제 규모의 경제로 만들려면 적정 규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권, 경제권이 사실은 행정구역과 일치돼야 되는데 네. 지금 남부와 북부는 완전히 한강과 서울을 인천을 중심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민주성 또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주민을 위한 주민 복리 차원에서도 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는 예. 것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은 이거 뭐 수많은 한 시간 두 시간에 예.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네.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말 경기 북부가 70년을 얘기하고 30년을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역의 하나의 현안이고 지역의 수건 어떤 아젠다가 아니라 네. 네. 정말 100년이나 바뀌지 않은 지방행정 체제를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전에 있는 6대, 7대, 8대, 9대 다 아마 네. 논의했을 것 같고요. 저 자체도 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으나 제가 이제 유권자일 때도 늘 선거 때마다 들었던 네. 이야기가 사실 경기 분도에 대한 이야기고 앞서서 우리 교수님 말씀했듯이 저 역시 분도란 말보다 경기 북도에 설치돼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경기 북부 외에도 경기도 전체 인구가 한 1,400만 정도 가까운데 이게 네. 우리 총 인구수의 5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대하게 비대화된 이 경기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사실 경기 북도에 설치는 다 차후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도 이야기는 뭐 4, 50년 전부터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고무적인 건 이 얘기가 관련 대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난해는 국회 소위까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두 분은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찬성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반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력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북도 설치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지사의 주장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출마 전부터 이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안 되고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했고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기 북부를 지금 나누면 북부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의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가 낙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중첩 규제인데 단순히 이걸 나눈다고 해서 규제가 없어지지 않느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눠봤자 북부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네. 뭐 당연한 거잖아요. 도지사신데 도지사면 1,36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에서 말씀하신 거다. 네. 종합적인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실 거고 행안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네. 정말 이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이 계시다면 정말 경기 북부 전체 1,360만 원에서 해서 길이 어느 게 가장 좋은 길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네. 그 길이 이제 경기북도 설치로 아마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이제 관련되는 우리의 지자체들 또 정말 우리 의원님 계신데 의원님들 역할이 특히 중요하시고 네.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학계에서도 전문가들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고 타당한지 이미 많은 결과가 나왔고 저도 많은 논문을 썼는데 조금 더 그거를 종합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는 북부 지역 도의원 상당수가 또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님하고 같은 당인데, 네. 근데 이제 북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 북도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사님이랑 부딪히니까 마찰이 좀 있습니까? 그 부딪히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이재명 지사의 경기 북도에 대한 그 의견은 신중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반대가 아니라 반대나 찬성이 아닌 네.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간의 어떤 거론기를 받았을 때 경기 북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이재명 지사고 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행동과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이분의 어떤 소양이 분명히 있다. 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따르지 않을까. 사실상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이 경기도지사의 길을 쭉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런 어떤 부담이 좀 작용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민의 어떤 권익과 도민의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권리를 이 부분을 위해서 그간의 그 경기 도정을 펼쳤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사실 충분히 차후에 이걸 우리가 속도감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북부가 이 북부 지역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전 국가적인 어떤 관심을 받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만 갖고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맞습니다. 좀 어떤 주민들도 잘 몰랐던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경기 북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싶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정말 네. 뜻이 있는 곳에 이제 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기북도든 또는 어떤 논의든 네.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이에요. 네. 주민이 중심에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민이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논의 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북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게 경기북 발전의 큰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경기 우리 북부에 뭐 김포까지 하면 11개 시군이겠죠. 정말 지자체 장님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그때는 다 그냥 무슨 정치적인 목적 함수가 개입되는 순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정치인, 전문가 이분들이 먼저 좀 나섰지 주민들이 먼저 좀 나서서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의원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같으면 정치인들이 사실상 전달자로 메시저로서의 역할이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사실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어쩌면 이제 다음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든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도지사로 뽑을 수 있게끔 북부 지역에서만큼은 그렇죠. 예, 예. 아니죠. 경기 북도 설치는 그 경기 우리 도민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경기도지사가 다음에 도전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닌 실제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자를 네. 주민들 뽑을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네. 사실 저희 정치인의 일이기도 그렇죠. 의원님도 한번 큰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적극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방송 이런 말씀을 아, 그럼 어이 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낙후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벌써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에 풀기엔 분명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문제가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